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3번 국민연금 제도부터 다시 할게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저축과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산대체 효과로 민간의 자발적 저축은 감소합니다. 개인연금은 저축과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이 있었죠. 적립방식은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총저축액은 불변이고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부가방식은 젊은 계층이 은퇴 계층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이 쌓이지 않고 지출하게 됩니다. 총저축액은 감소하고요. 이건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적립방식은 세대 내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부가방식은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은퇴 효과와 상속 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은퇴 효과로는 은퇴 이후 생활 대비해서 저축이 증가하게 되고요. 상속 효과로는 후손들의 부담을 염려해서 상속을 고려한 저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효과랑 상속 효과 둘 다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재산대체 효과는 부가방식에서 국민 총저축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소득 효과에 의해서 조기 은퇴하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을 받게 돼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조기에 은퇴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죠. 재산대체 효과는 적립방식에서 불변, 부가방식에서 감소합니다. 총저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했죠? 적립방식은 총저축의 불변, 부가방식은 총저축의 감소. 이게 재산대체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재산대체 효과는 민간의 자발적 저축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 그럼 다시 볼게요. 부가방식에 간 연금이 새로 도입되는 경우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세대 간 소득 이전 효과가 발생하고요. 부가방식은 세대 간에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학교 교원연금 등 4가지가 있어요. 연금 도입에 따라 조기 은퇴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가계저축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2050년도 정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더 단축됐죠? 이게 지금 옛날 기출이라 그래요. 상속 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증가시키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 개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퇴 후 노동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층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이기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공적연금 보험제도 도입이 민간저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럼 볼게요.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돼서 민간저축은 증가하게 되고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민간저축은 감소합니다. 평생에 걸친 소비의 현재 가치는 소득의 현재 가치와 같다는 조건 하에서 자산대체 효과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키고요. 상속 효과에 따르면 민간저축은 증가합니다. 다음 세대가 짊어지는 그 부담을 대비해서 민간저축은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속 효과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산 대체 효과는 감소시키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하면 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민간저축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노후 대비 관점에서 보면 민간저축은 증가하고요. 구분 잘 하세요. 공적연금 보험제도의 실시로 발생하는 은퇴 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은퇴 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늘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대비랑 연관되겠죠?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자산대체 효과로 인해서 가계저축은 감소하게 되고요. 자산대체 효과는 자발적인 저축을 줄이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파급 효과 볼까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이 진행되면 총 부양비는 급격히 높아지지 않습니다. 부가방식의 연금제도는 적립방식보다 고령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노인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비와 연금 지급액이 증가되고요.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식의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자산대체 효과로 국민저축은 불변입니다. 지금 적립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부가방식 아닙니다. 적립방식에 의해서는 국민저축 불변이었죠. 자산대체 효과로 인해서 내돈 내산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은퇴 효과로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 효과로 자발적인 저축도 증가하죠.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소득 효과는 노년층의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초래하는 대체 효과가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는 불분명해요. 은퇴를 대비한 저축에 대한 세금 우대가 은퇴 저축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볼게요. 현재 소비는 항상 감소하게 됩니다. 저축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대체 효과는 은퇴 저축을 증가시키고요. 이유가 나와 있죠. 현재 소비 1원의 기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저축이 증가하죠. 소득 효과는 은퇴 저축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소득의 증가로 현재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비는 항상 감소하면서 저축은 증가합니다. 유사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은퇴 저축은 항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동기.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볼게요. 연금제도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의 증대를 가져와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까? 기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은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근로계층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립 방식의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세대 내 구성원 간의 부의 이전을 초래하게 됩니다. 부가 방식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었죠.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로 조기에 퇴직하려는 퇴직 효과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연금제도는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식 효과를 가져오고요. 이는 개인 저축을 늘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연금급여에 대한 기대는 개인 저축을 줄이는 자산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어떤 거는 저축을 늘리고 어떤 건 저축을 감소시키니까 이 구분, 효과에 대한 구분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사회보험 볼게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보면요. 민간보험에 비해서 가입 의무가 강제적이고 계약 조건도 구체적입니다. 대체로 민간보험이 수행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가입자를 보호해주고요.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이 있습니다.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금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공공부조는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고요.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습니다. 소비 평탄화 효과가 있고요. 국민연금 제도의 자산 대체 효과는 저축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위에서 봤었죠? 사회보험 제도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고요. 정부가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 공공의료보험제도 도입은 역선택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문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가입하니까요. 저소득층에게도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고요.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실제 비용보다 지불 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이 지불 가격보다 높을 때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죠. 의료보험 가격을 실현된 결과의 함수로 측정하는 방식인 경험료율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역선택 문제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이 수요 독점을 행할 경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르죠. 미국은 병원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되죠. 소득 재분배 정책에 관해서 볼까요?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세는 역진적 조세이기 때문이에요. 소비세를 징수하면 소득 분배 상태가 역진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재원을 공공부조로 사용한다면 소득 재분배는 좋아질 수 있어요.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세는 역진적이고요. 소득세는 누진적이기 때문이에요. 공공부조는 국가의 도움이 의존하려는 성향을 갖게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부의소득세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관해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강제로 가입하기 때문이고요.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죠. 과잉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료시장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지정제란 아까 봤었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외부성이 높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가 있는데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쉽게 치료받게 하면서 외부성이 높은 서비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에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관해서 좀 볼까요? 포괄수가제는 행위를 합해 보험료를 지급하고요.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별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 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내장 치료를 하게 되는데 A, B, C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환자에게 A, B, C, D까지 행했어도 동일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병원 입장에서 더 할 필요가 없죠. 이 D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의 경우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해서 과잉진료 행위가 줄어들게 돼요.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술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포괄수가제에 비해 행위별수가제는 의학 발전에 긍정적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할 거니까요. 도덕적 해이로 인한 후생비용 계산 한번 해볼까요?
병원 방문의 수요 곡선,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의 방문당 비용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시에 방문당 본인 부담금은 2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입 전을 비교해보면요. 400-Q는 100이라고 하면 Q는 300 나오죠. P는 100 나옵니다. 이 수요 곡선에 대입해보면 100 나오죠. 가입 후에는요. 건강보험 가입 시 방문당 본인 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400-Q는 20이다 하면은 Q는 380 나오고요. P는 20 되겠습니다. 후생비용 계산해 보면은 가격의 차이, 그 다음에 수량의 차이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죠. 3200 나옵니다. 실업급여의 경제적 효과 보면요. 구직활동 하지 않게 합니까? 아니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론적인 거죠, 이거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지급됩니까?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구직 노력을 덜 하게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돼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관해서 그럼 볼게요. 전대빈곤의 기준소득은 최저소득이 되고요. 빈곤갭은 빈곤 가구의 소득 수준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입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많을수록 실직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요.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방식 중 부과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 지불 능력이 더 불안정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공적 부조의 문제 중 하나인 근로의욕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제입니다. 실제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지는 불확실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 볼까요? 경기가 호황일 경우 유효 수요를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노동인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의 특성을 가진 업종으로의 노동력 유인 효과가 증가하게 되고요. 일시적 해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해고란 재고용을 전제하는 해고를 말하고요. 실업급여가 제공된다면 좀 더 부담 없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줄어들 수 있고요.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죠. 이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부양하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요. 저희까지 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다 봤고요. 그 다음에 15장 공공요금 이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